안녕하십니까. 유스타 잉글리시의 유병조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준동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동사,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게 되면은 동사라는 애가 두 가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저번에 동사 이야기하다 살짝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요. 동사라는 애가 일반적으로 진짜 문장 속에 동사, 본동사, 사람마다 정동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왜 주어 동사 문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동사 예를 갖다가 동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동사라고 부르든 본동사라고 부르든 뭔가 하나 이름을 붙여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동사는 문장 속에서 수일치, 능동, 대수동태 이런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 밖에 동사가 모양을 바꿔서 쓰는 애 중에 이제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동사 원형 앞에다가 to를 붙인다거나 혹은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인다거나 혹은 pp라는 애들 아시죠? 여러분 3단 변화라고 하는 거에서 세 번째 i, rise, rose, risen 이렇게 돼서 pp라는 i 혹은 pp와 함께 같이 이제 ing가 또 하나 세트로 있는 애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준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부정사고요. 얘가 동명사고 얘가 분사 이제 이렇게 부르는 애들을 준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어떤 개념이 되느냐면은 정동사 혹은 본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동사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문장 속에 한 개만 딱 있어야 되는 거 기억나죠? 접속사 때도 얘기했고 동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라면 어떤 개념이 있다는 겁니까? 두 개가 있다라는 거는 그 문장 속에는 접속사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다라는 개념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접속사에다가 개수가 한 개 더 있는 게 이제 동사의 개수가 됩니다. 근데 준동사라는 애들은요, 이런 거에는 개념이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문장 속에 본동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 밖에 다른 잡다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요. 문장 속에 얘네들은 개수가 막 수도 없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준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보기에 정동사의 형태를 가진 will 동사 이런 게 하나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또 하나는 투부정사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다면 여러분은 문장 속에 얘 개수를 한번 따져보시고 얘가 충분히 있다면 그 밖의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 문제는 여러분이 준동사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나하나 나누어서 볼 건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아이들, 준동사라는 아이들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조금씩 보도록 합시다. 우리 레슨 1부터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교재가, 제가 보고 있는 교재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재랑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이해하시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투부정사라는 애가 우리 레슨 1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준동사에 대한 이해와 투부정사, 준동사에 대한 이해는 하셨죠, 그죠? 자, 투부정사라는 애는요, 이 각각 중동사별로 쓰임새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동명사라는 애는 이름 속에서 여러분이 느낌이 오겠지만 동사인데 명사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동명사입니다. 그럼 얘는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그냥 위치만 다르다는 거죠. 위치만 명사 자리다. 얘들도 일단 동사기 때문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동사 단원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1, 2, 3, 4, 5 형식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1, 2, 3, 4, 5 형식 주어, 자동사, 이 형식은 보어가 필요하고 3 형식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고 4 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 개념은 얘네들한테도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있는 상태에서 등장 위치만 틀리다는 거죠. 동명사는 등장 위치가 명사 같은 위치에 나올 겁니다.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 분사라는 애들은요, 문장 속에서 형용사들이 등장하는 자리에 등장하는 게 분사였던 거 기억납니까? 혹은 어떤 것이 있던가요?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애들 뒤에 주어가 없이 동사가 나온다면은 ing나 pp 이런 분사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주어가 생략된 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투부정사라는 애는 이제 되게 쓰임새가 많아요, 여러분. 이름 자체에서 느끼겠지만 부정이거든요. 아니다, 정형계. 정해지지 않은 분사다 보니까 온갖 때 다 나오는 애가 투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온갖 때 다 나온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은 문장의 역할을 나누었을 때 명사의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의 역할, 동사의 역할이 있을 것인데 동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역할을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부정사는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이런 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레슨 1에 보면요. 1번 해서 부정사의 기본적인 용법 1, 명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명사적 용법이란 명사라는 애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쉽진 않지만요. 900점이라는 스코어를 토익에서 얻는 것이 쉽다. 우리 대명사 할 때 이야기했던 가주어라는 아이고요. 얘가 진주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it이 나오고 뭐 쉽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가 쉬우냐라고 했을 때 쉬운 거는 실질적으로는 얘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가 뭐 진주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런 게 있었죠. 목적어라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나는 원한다. 동사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 떡볶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좀 없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교재는 현재 아무런 예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원하는 게 떡볶이에요. 그럼 얘가 동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명사라는 목적어를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떡볶이를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겁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떡볶이를 먹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은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을 것이고 뭐 남에게 먹이고 싶은 사람이라면요 떡볶이를 만들 것이고요.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투부정사라는 아이가 현재 보시게 되면은 동사 뒤에 나오게 되면서 얘가 실질적으로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이 명사는 뭡니까? 이 투부정사에 다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준동사지만 여전히 동사고 뭐 사명식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어라는 애가 또 나온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때는 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어라는 개념은 뭡니까? 우리 요거는 교재에 하나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시제와 태라는 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런 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He seems to be a teacher 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럼 보시게 되면은 seem이라는 아이가 이형식 동사였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형식 동사고 뒤에 있는 애들을 보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seem이라는 동사 뒤에 나오는 애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가 되는데 보어 자리에 역시 투부정사가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얘는 보어처럼 쓰는 애구나. 이런 아이들은 뭐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얘는 배우고 지우고. 자, 그 다음에 2번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요거는 교재에 예문이 있네요. 한번 봅시다. The retailer, 소매업자가 reserve the right. reserve는 보통 예약하다라고 하지만 그 밖에 이제 보유하다라는 어감도 가지고 있어요. 남이 쓰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reserve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reserve the right.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to alter, 바꾼다. all prices, 어떤 가격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리인데 무슨 권리인지가 구체적으로 더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권리가 무슨 권리예요? 뭐 사람 죽일 권리입니까? 밥 먹을 권리입니까? 잠잘 권리입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할 권리입니다. 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꾸미는 애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형용사라는 애들은 원래 명사 앞에 나오는 게 형용사 아닙니까? 근데 얘는 왜 뒤에 가서 들어가겠어요?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나오는 형용사는 한 단어인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 투부정사는 일단 무조건 두 글자를 깔고 나오니까 앞에서 수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뒤에서 꾸미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투부정사라는 아이가 명사 앞에 등장하게 되면요. 투부정사의 동사 같은 성질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는 자기의 목적어가 되지 얘를 꾸민다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리고 얘가 타동사라면 어떻겠습니까? 뒤에 목적어 하나 더 달고 등장하는 경우에 이제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3번에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적어놨는 애가 있는데 왜 얘가 부사적 용법이라는 애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In order to 동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죠. 동사하기 위하여 나는 주어 동사한다. 뭐 먹고 살기 위하여 일을 한다.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 행동을 하는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은 이 행동에 수식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콤마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아닙니까? 부사할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게 부사를 만들어주는 아이기 때문에 이런 콤마가 등장하면은 앞에 어땠습니까? 부사절 접속사라는 애가 나오고 문장이 나와도 어땠어요? 콤마를 찍고 다시 문장이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콤마가 앞에를 부사라는 거를 알려주는 콤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 수식의 부사다 해서 부사적 용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교재의 특징이라고 잡고 있는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번 투부정사의 특징이라는 부분에 보시면은 1. 의미상 주어 이렇게 적어놨는 게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아까 전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In order to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In order to 끝낸다. 뭐를 끝낼까요? 뭐 프로젝트를 끝낸다고 칩시다.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합니다. 스텝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인데 이게 이 행동도 동사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본동사야 앞에 있는 애가 주어 역할 돼서 얘가 하는가 보다 I가 need를 하는가 보다 알 수 있지만 투부정사가 문장에 나올 때 의미상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다가 이렇게 FOR를 붙여서 나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in order for me 내가 to finish 끝내기 위해서는 나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in order for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은 for 예를 들어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꺼내기 위해서는 뒤에 내용이 바뀌어서 그 사람은 뭐 필요 없다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doesn't need 더 많은 직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든 형용사적 용법이든 부사적 용법이든 등장할 때는 항상 따로 주체를 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또 시제와 태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 개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투부정사가 투 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생겨 먹는 애인데요. 이 동사라는 게 일반 동사도 있지만 여러분 비동사의 동사 원형도 있죠. 그러면서 to be 이렇게 적고요. 뒤에다가 pp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얘는 투부정사의 능동, 얘는 수동이 되어가지고 얘는 뭐 목적어가 뒤에 필요하다거나 수동이니까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거나 하는 개념이 여전히 준동사에도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하시는 것이 교재의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한 개만 더 보시게 되면은 밑에 예문 요걸 교재에 있는 것 좀 봅시다. He seems to be a teacher 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선생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적혔는데요. 그 아래 보면은 he seems to have been a teacher 이라고 하는 거는 투부정사가 과거의 어감을 가지게 돼서 옛날에 선생님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 번만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하늘을 보니까 비가 막 올 것처럼 어둑어둑하고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뭔가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은 비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얘는 투부정사가 앞으로 비가 온다는 얘기하지만 만약 밖으로 나갔는데 땅이 다 젖어 있으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비가 왔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이 형식 동사 seem이 뒤에 행동을 붙인다면은 투부정사를 붙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다시 투부정사가 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투부정사는요 문장 속에서 항상 본동사보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 아까 이미 비가 온 것처럼 얘기하고 싶다면 지금 보고 있는 나보다 과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무슨 과거 시제를 적겠습니까, 여러분? seem은 행동이 오려면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그럼 투부정사를 이용은 하되 꾸역꾸역 과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to have rained 이렇게 해서 have pp가 들어간다거나 해야 내용상 과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동사도 과거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좀 이해를 쭉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투부정사라는 애를 여러분이 정답으로 찾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몇 가지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명사에서는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있는 거. 주어 역할을 하는 거에서는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면은 가주어라는 아이가 존재하고 이형식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엮어서 여러분이 볼 줄 아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 목적어 역할은 아까 want라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어떤 동사는 준동사를 취한다면 그 중에서 동명사라는 애를 취한다거나 하는 개념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아마 많이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애가 want다는 걸 알아야 얘를 답으로 넣을 거니까 여러분은 뭐를 외워야 되겠습니까? 얘네들을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계속해서 보어 같은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seem이라는 애가 투부정사랑 친하다거나 이런 것들 개념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또 보면은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몇 개만 정리 다시 합시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애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명사가 나오면 그럼 투부정사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보시게 되면은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명사들을 외워라.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뭐 ability도 있고요, attempt도 있고요, chanc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꼭 기억해야 문장 속에서 얘네들을 보고 투부정사를 넣게 되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해가지고 forward, expect, decide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아시면 이제 풀 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웜업 테스트의 1번 한번 봅시다.
A에는 to improve가 있고요. B에는 improving이라고 있어요. 생김새로 보니까 다들 준동사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준동사 중 누구를 넣느냐는 여러분이 effort라는 애를 발견하시고 얘는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데서 이러면서 A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fail 있고요. considered 있죠. 보기에는 밑줄 뒤에 to 부정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동사 자식이길래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나. B에 있는 consider는요. 동명사랑 뒤에 붙어 다닐 수 있는 아이지 to 부정사랑 나오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fail to 동사, 동사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답으로 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요. 암기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실전 토익 테스트의 4번도 한번 볼까요? A, B, C, D가 보면 A, refuse가 동사 원형, B가 to 부정사의 to be, PP니까 수동 형태죠. C, to refuse가 to 부정사의 능동 형태고요. D는 동사의 ing가 나왔네요.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는. 밑줄 앞에 write이라는 동사를 보고 얘는 to 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는데 써. 그래서 B와 C 중에 하나를 내가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형용사적 용법 이러겠죠. 그리고 밑줄 뒤에는 entrance라는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수동인 B가 아니라 능동인 C가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라는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는 예를 이제 들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레슨 2로 한번 가봅시다. 2에 가보시면은 to 부정사의 패턴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to 부정사가 답이 되는 더 많은 사항들을 레슨 2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느냐? 1번은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애들이고 여러분도 이미 접했던 애들이죠. 문장 속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따라 나오고 주어는 동사의 행동을 하고 목적어는 to 부정사의 행동을 하게 되는 구조가 뭐였습니까?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동사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오형식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얘를 뭐라고 불렀죠? 목적 보어라고 불렀던 걔가 있죠. 그래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니까 목적어의 보충 역할을 한다 이래갑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의 to 부정사 자리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자리고 여러분은 그 밑에 있는 동사들을 역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미 동사 때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외워보고 지나갈까요? 자, 이게 보세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자, 다 외우셨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expect, enable 이런 아이들이 쭉 있고 밑에 이제 예를 보시게 되면은 많은 아이들이 있게 되는데요. 오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수동의 형태인 BPP가 되고 목적어 뒤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떨어져서 여기에 to 부정사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형식의 수동태 BPP 다음에 수동태 뒤에 to 부정사를 넣는 문제 또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요. 자주 나오는 유사 어휘 문제라는 2번 보이십니까?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to 부정사가 자주 쓰이는 좀 표현들이 있는데 take라는 애가 시간을 뒤에 달고 나면은 예를 들어 6 hours라고 달겨 놓게 되면은 6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어 take 6 hours 6시간이 걸립니다. 뭐 하는데 걸립니까? to 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한다거나 뭐 혹은 뭐 준비가 되었습니다. 뭐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동사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거나 해서 지금 준비가 되었고 나중에 동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해서 엮이는 표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3번에 보시면은 비동사 더하기 형용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 여러분은 뭐가 필요합니까? 중간에 있는 이 형용사들을 기억해놔야 얘네들을 보고 to 부정사를 넣는다거나 to 부정사 앞에 이런 형용사를 넣는다거나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쭉 보셔야 되겠고 학교 다닐 때는요. 이런 아이들이 to 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미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얘네들도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이런 이제 범주 안에 넣고는 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기억하시는 상태에서 다시 웜업 테스트 1번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자, A에는 to access, B에는 access를 나와 있어요. 자, 일단 B는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본동사로 많이 사용이 되는 애입니다. 근데 문장 속에는 이미 첫째 초반부에 are provided라고 해서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동사를 넣는 자리는 아니겠고요. 접속사가 없기 때문이죠. 답은 누가 됩니까? A가 되는데 뭘 보고 정확히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밑줄 앞에 있는 allow를 발견하고 allow 목적어, 목적 보고 to 부정사구나.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죠. 4번 한번 봅시다. 밑줄 앞에는 are required라는 수동태가 나와 있고요. require이 오형식이 나왔던 동사죠. 그래서 수동태고 오형식의 수동태다. 뒤에 뭐가 필요하다? to 부정사가 필요하다. 1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5번 같은 경우에는